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읽어주는 기사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단합하면 21세기 임진왜란 완성하고 일본 위상은 급격히 추락한다는 서울의 소리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딴지 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미다 69위에서 때를 쓰는 일본 아베 정부 수출 규제와 관련 국민들이 단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해주고 한몸으로 같이 막아줘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최근배 교수는 한국의 국민들만 단합하면 이거는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아베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소위 토착 애구들에 의해서 분열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제2의 임진왜란 21세기 임진왜란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역사 속에서 공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나라를 구한 건 국민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본의 현 경제구조에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를 못 보면 무역 수지에서 만성적 적자에 빠질 수 있는 나라라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에게는 별로 바람직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수는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수출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뒤 일본 은행에서 찌개낸 돈이 4,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 돈을 안 찍어내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다라며 한국은 대일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다. 최백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일본이 한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지난 2년간 평균 250억 달러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우리에게 돈 벌어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식민지 손실의 시각에 멈춰 있음을 언급한 뒤 최근 몇 년간의 한반도 국제정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일본 극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구조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바뀌었다. 오바마의 한반도 대표적인 정책이 TPP 정책이었고 중국 포위 전략이었다. 기본적인 구도가 한미일 대 북정루 이 구도로 짰다. 그게 아베와 일본 극우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였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밀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었음에도 2011년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 구조 이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아베와 그 집단은 굉장히 해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꿔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라고 되물으며 아베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체가 아닌 객으로 전락했다. 육자회담 관련 국가들 중에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끌어들였는데 일본만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극우 집단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은 뭐겠느냐라며 언급했습니다. 현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궤변은 아베 정부를 비롯한 일본 극우들이 황당한 가짜뉴스를 내놓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 탓이니 경제 타격을 입혀서 내년 총선에 힘을 빼자. 그 열세를 몰아가지고 정권까지 교체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게 들어서면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냐 라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런 과거 미국의 주류 세력이 갖고 있는 전략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트럼프가 과거 미국 주류 세력과는 다른 셈법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낭패감을 보고 있는 게 아베와 일본의 극우 집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아베는 이번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토착 애국들에 의한 분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만 단합하면 제2의 임진왜란 21세기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국난을 당할 때마다 나라를 구한 건 국민이었다. 백성이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다며 지금 대놓고 일본을 감싸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정부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펴는 사람도 꽤 있다며 그 중에는 위장된 토착 애고도 있고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저는 무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우선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게 있고 또 경제적인 종속이 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한 65년부터 무역적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계속 적자였다. 일본과 개항 때부터 한 번도 흑자 본 적이 없다. 그게 식민지 분업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식민지 피해는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오래 간다. 가장 독한 식민지성이다. 이번에 아베 세력의 의도가 실패할 경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건 수천억 달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국이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번 일로 얻을 수 있는 이 무형적인 이득을
절대로 관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추 교수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해주고 한몸으로 막아줘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의도가 이번에 실패하면 일본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아니 전 세계 유튜브 운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가 현재 구독자 24만 명을 넘어 25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는 자신의 끼를 펼쳐 보일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방송사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시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홍보하시고 그렇게 방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는 예능, 코미디, 정치 비평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칭찬하는 방송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연락은 여기 카톡 007 제임스 펀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발. 고맙습니다.